자, 불륜은 부부와 불륜 상대에만 그치지 않고 정말 다른 가족까지 고통을 받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박지훈 변호사님이 정말 희대의 불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좀 곱하기 100배라고 좀 보여야 될것 같아요. 이 실제 인상이 좀 돌아갈 수도 있어요. 청심환 남은 거 있습니다. 청심환 좀 혹시 하나만 준비하신 건 아니죠? 또 준비하긴 했는데 더 있네. 누나 먹어. 있어. 드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난 이게 실화라는 게 이해가 실합니다. 안 돼요. 100% 실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한 남자의 욕심 때문에 결국 파탄난 가정의 이야기인데 자, 이 가정은 이혁장이라는 지금 아내가 있었고요. 5천벌이라는 남편이 오 씨야. 5천벌. 오씨. 5천벌입니다. 장명의 의도가 있어. 박씨 오씨. 작가들이 상상력이 부족해. 세상에 성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있는 걸로 돌려 쓰고 있는 거야. 5천벌이에요. 네네. 남편이 5천벌인데 5천벌. 의사를 의사입니다. 하고 있는 남편입니다. 이 사람 자녀도 있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을 잘 키웠어요. 둘 다 아빠 따라서 의사가 됩니다. 첫째도 의사, 둘째도 의사. 잘 키웠네. 정말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이 지금 이혁장 씨 집안에 어둠이 들어진 거는 첫째 아들이 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 아빠인 오천벌 씨가 반대를 좀 하는 거예요. 그냥 며느리 보자마자. 왜냐하면 오천벌 씨가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여자 말고. 양다희라는 사람을 이 아이랑 결혼하면 어떤 아들아? 시아버지가? 예, 시아버지. 이상한 거지. 예. 왜냐하면 뭐 양다희라는 사람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다희를 소개를 했는데 첫째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했어. 근데 그 후에 좀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양다희 씨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째 아들이 안 되니까 둘째 아들한테 또 세상에. 자동차 세일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왜 그 여자분을 자꾸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혼인 아무리 둘째 그래도. 아들한테 양다희 씨를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를 했고요. 둘째 아들도 사실은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혼까지. 어이구, 쟤 착하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더 문제가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둘째가. 그 양다희 씨가? 양다희 씨와 결혼한 다음에 또 허니문 베이비로 손주까지 임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합니다. 오천벌 씨는 우리 양다희, 우리 며느리 너무 잘한다라고 굉장히 이뻐했었고 이뻐하면 뭐가 따릅니까? 금전적. 돈이 따릅니다. 금전적 지원도 아낌없이. 첫째 며느리랑 뭐 차별을 하는 거예요? 많이 차별하죠. 둘째는 매우 이뻐하고 첫째는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내인 이혁장 씨가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듣게 돼요. 뭐야? 이때부터 문제가 뭐야? 되는데요. 남편이 너희 딸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 지내고 있다. 당신 혹시 잘 지내고 있나? 라고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돼요. 당신? 무슨 뭐야, 소리야? 뭐야? 당신 뭐야? 너는 누구고 뭐야? 딸은 누구? 너, 당신 딸. 이거 뭐야? 딸은 양다이고요. 네. 너는 사돈입니다. 왜 사돈한테 그런 말을 해? 네. 시아버지하고 이 장모하고 내연 관계다.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내연녀가 있고 내연녀의 딸이 있으면 그들을 절대 자기 아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숨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뭐 일반적일 것 상식적인 같은데. 근데 반응이죠. 왜 며느리로 들이고 왜 같이 살아? 자, 막장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안 돼. 시작이에요. 하지 마. 해야 돼요. 자, 이혁장 씨가 어느 날 마루에 새벽녘에 화장실로 가는데 방 안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당시 둘째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통화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뭐 다정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스피커폰으로 뭐 통화를 하고 하는데 네. 자세히 들어보니까 남자 목소리가 바로 자기 남편입니다. 아 뭐야 이상해. 오천벌 씨가 이상해. 이 며느리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이혁장 씨가 듣게 됩니다. 뭐야? 왜 은밀하게 왜 며느리랑 왜? 통화를 하고 앉아있어요? 딱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야? 자기야, 뭐야? 자기야.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이 며느리도 이 시아버지의 내연 관계였다. 무슨 말이에요 뭔 이게? 말이야? 모녀와 모두 내연관이었다고요. 그래서 말이 안 세다. 되잖아. 그거 화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싫어. 아니 근데 실화 봐봐. 맞아요? 실화입니다. 그걸 다 떠나서 그런 것까지 다 떠나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게 이전부터 반대로 봐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도 엄마랑 그런 관계인 줄 아는데 자기라고 부르는 게 말이 안 되고 자기 며느리고 애를 낳는데 자기 며느리한테 그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자, 더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아 어지러워. 아이를 낳았죠. 네, 허니문 베이비. 그 아이 안 돼. 오천벌 씨의 아이입니다. 하지마.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마. 무슨 소리야? 아니요, 이 동물들도 이렇게 안 해. 동물들보다 못하다. 이거는 동물들에 대한 모욕이야. 그래. 자, 이렇게 안 해. 여기 이제 관계들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천벌 씨가 이제 중심에 있죠. 이 오천벌 씨가 성을 바꿔주면 안 돼요? 예. 오천벌 씨. 자, 양다희의 모하고 내연 관계고요. 그렇죠. 양다희하고도 다시 내연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모녀지간이고 충격이다. 또 이혁장 씨하고 이 오천벌 씨의 두 번째 아들하고 양다희 씨가 결혼하죠. 휴대폰.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네. 이 베이비는 오천벌하고 양다희의 아이가 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여기 그 진짜 오천벌의 아들은 오천벌의 아들은 이제 동생이 생긴 거지 자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제일 걱정되는 둘째 아들이 부분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진짜 심성 착한 둘째 아들이에요. 네. 아빠가 결혼한 여자는 결혼했어. 근데 이게 막장이 펼쳐진 거야. 아빠의 아이야. 근데 문제가 모든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장모님, 장모 될 사람하고 내연 관계니까 나 결혼 못 하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아버지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네가 만약에 결혼하면 너가 형이 아닌 너한테 모든 걸 주겠다. 모든 재산도 재산을? 주고 병원도 주고. 그래서 재산을 좀 물려받기 때문에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탐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와이프한테까지 손을 댄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장모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있다. 그건 알았는데 그 와이프, 이 양다희 씨가 문제된다는 거는 결혼 후에 알게 됐다. 그렇겠죠. 알게 됐었고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알고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받기로 했고 이거를 또 얘기를 한다면 뭔가 다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고도 참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문제는 아이는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혁장 씨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또 확인해 보니까 아이 역시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의 정말 완벽한 피해자는 이제 아내분이죠. 그래. 그렇죠. 뭐 네. 아들은 어쩌면 둘째 아들은 받아들인 거잖아요. 너무 충격이다.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됐나요? 그렇죠. 이혁장 씨가 이제 이걸 인지하고 나서 오천벌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고요. 그렇지만 손해배상 위자료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맞아. 5천 정도. 에? 5천 정도. 뭐야? 왜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우리 이혼 소송 제기하면서 불륜 부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제기를 하면 1억이 넘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작아요? 대신에 이제 재산 분할 소송이 들어가. 재산 분할로 많이 받을 수가 예,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교통사고로 1억 정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행위는 그렇게 손해가 크다고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 사망했을 때 기준을 한 1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혼인 파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뭐 액수는 많이 나와봤자 한 5천만 원 정도고 그런데 오히려 실무에서 보면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인정되는 게 딱 그 정도 네, 받는 거예요. 그 너무 정도가 작다. 많아요. 그것도 5천만 많이 원 올랐어요. 많이 반통 없어지고. 5천이면은 결혼 많이 파탄 받- 위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네. 거의 다 받은 거죠. 이 정도 막장이어야지 그 정도를 네. 받을 수 있는 거야. 하여튼 그 남편분 진짜 좀 너무하긴 하네요. 뭐 아내도 내 거, 사돈도 내 거, 며느리도 내 거, 다 내 거. 애도 내 거. 손자도 훌륭이 많네. 손자도 내 거, 다 내 아들도 거. 내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좀 충격이 가시질 않는데요. 연예계도 아주 욕심을 심하게 부린 케이스가 있다고요? 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행사의 신으로 불린 가수 교차로 씨의 이야기인데요. 교차로 씨는 이 결혼 생활 도중에 이 두 집 살림을 하면서 혼외자까지 낳은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일지가 좀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교차로 씨는 가수 데뷔 전에 같은 일에 종사하던 첫 번째 아내 이단심 씨와 결혼을 해서 슬아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가수에 데뷔를 했습니다. 정말 대히트를 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내연녀였던 이 금사랑 씨와 외도를 시작을 했어요. 두 집 살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때 혼외자를 낳게 됩니다. 이때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아내가 알게 돼서 이단심 씨와 이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금사랑 씨와 사실혼 관계를 쭉 이어오게 되는데 몇 년 뒤에 이 금사랑 씨와 혼인 신고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4년밖에 안 살았어요. 혼인 신고를 하고 4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한 매체를 통해서 교차로 씨가 이 두 번째 아내 금사랑 씨와 이혼 및 폭행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라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교차로 씨가 이런 보도에 대해서 혹시 입장을 바뀐 적이 있나요? 근데 이분은 피하지는 않았어요. 이분은 매체를 통해서 변명의 여지 없이 도덕적으로 내 잘못이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밝혔고 또 딸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내가 딸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 이혼 소송과 폭행 소송까지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폭행 소송은 뭐예요? 금사랑 씨 주장은 이래요. 결혼 생활 내내, 그러니까 이 4년 그리고 사실혼 관계 내내 나는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분의 주장인데 총 4차례에 걸쳐서 이 교차로 씨를 내가 폭행건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도 취재를 좀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 가요계 쪽에서는 사생활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럴 사람까지는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 이 팬들을 혼란스럽게 했었던 폭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네. 그게 교차로 씨가 이혼한 전처,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죠. 이미 정리가 된 관계. 네, 정리가 된 관계. 이 첫 번째 아내 이단심 씨와 여행을 가는 등 자신과 혼인 기간 동안 전처와 또다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라고 이 두 번째 부인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대중이 생각할 때는 그럼 이건 또 그럼 이혼을 왜 뭐냐라는 했어? 이야기가 그렇죠. 딱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혼 과정이 이렇게 좀 세간에 알려지면서 아까 아이가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아이가 좀 큰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일단 교차로 씨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혔어요. 이 해당 글에는 두 번째 아내, 이 금사랑 씨를 상간녀라는 단어로 칭했어요. 이 상간녀는 자신의 엄마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 그리고 인신공격을 했고 이혼하라는 협박으로 괴롭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말미에는 우리 아빠, 그러니까 이 교차로 씨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아빠이다라고 사랑을 담은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른들과의 상황 사실 별개의 문제잖아요.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좀 많이 안타깝네요. 결국 교차로 씨의 이혼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 소송 결과까지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일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후의 일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알아보니까 두 번째 아내분과도 이혼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혼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때 논란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 하차를 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다시 조금씩 조심스럽게 행사와 다시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을수록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되는데 우리 최영은 변호사님도 가족끼리의 도를 지나친 불륜 사건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첫눈에 반한 아내 유분수 씨와 결혼해서 딩크족으로 잘 살고 있는 남편 어떻게 씨의 얘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네. 다 끝나도 또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남편 어떻게 씨는 그 유분수 씨와 결혼을 한 다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이 없지만 아이 없는 점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부족할 거 없이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 알람이 울립니다. 사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서 남편이 촉이 좀 됐었던 거예요. 쎄한 날이 있어요. 뭔가 띠리 울리면 조용한 밤에 그러나 봐. 뭐지? 이럴 때 있어요. 그때 이제 와니 씨는 주로 냉장고 문을 열고 있죠. 우리 남편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뭐지? 이랬는데 느낌 세는데 나가보면 라면 끓이고 네, 있어.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쎄한 느낌으로 딱 봤는데 아내 내용이 보고 싶다. 당신이 없으니까 밤이 너무 허전하다. 밤이 허전해.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배우자는 옆에 자고 있고?
막 손 떨리고 막 하얘지고 막 어떡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어떻게 씨도 이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자기가 좀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이 사실을 함구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티를 안 내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씨한테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요. 어떻게 씨가 한참 동안 이제 아내 불륜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때 누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누나가 부부 동반으로 1박 2일 휴가를 나가자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어떻게 씨 부부와 누나 부부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누나 부부와 어떻게 씨 부부가 같이 놀러도 자주 다니고 가족끼리는 흔한 일이죠. 네, 뭐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누나한테 말도 못하고 1박 2일 캠핑을 떠납니다. 캠핑 떠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캠핑 떠나면 할 일이 많잖아요. 뭐 텐트도 치고 네. 짐도 풀고 요리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씨의 아내가 조금만 막 이렇게 짐을 나르거나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유독 매형이 매형이 제발.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요. 또 느낌이 에이. 쎄했겠죠 뭐. 사실 그냥 매형이 친절한 거 가지고는 사실은 그때 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설마가 꼭 사람을 잡습니다. 네 사람이 같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제일 먼저 취한 남편이 먼저 누나 부부를 남겨둔 채 문제는 술 취해서 먼저 들어가면 안 돼.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 자리를 술이 좀 지켜야 돼. 세야 돼요. 술이 강해야 돼. 아니면 먹지 마. 남편 없는 사이에 또 뭔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맞습니다. 아유. 그 상황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중간에 잠시 깼어요. 그리고 텐트 밖에 나왔는데 두 사람이 지난 스킨십을 했어요. 어떡해. 왜 그러냐. 거기서 왜 하노? 여행을 아니 가서 그러니까. 그럼 다른 데서는 해도 돼요? 박 변호사님 딴 데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의 거기서 왜 예의가 하는 아니 그럼 혹시 그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던 그 불륜담이 혹시 매형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식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침착하다, 침착해. 네. 아내가 평소 그 당시에 이제 야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일같이 늦게 왔었는데요. 사설 탐정을 붙여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아니 사실 야근이 많았었던 게 아니고 칼퇴근을 한 다음에 모텔을 드나들고 있었던 어머나, 겁니다. 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혼을 결심을 했고요. 네, 이혼을 해야지라고 준비를 하던 중에 아내가 먼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혼을 하자라는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분수였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여서. 맞네. 화가 난 어떻게 씨가 그 길로 누나에게 달려가서 지금까지 아내와 매형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전부 누나에게 보여줍니다. 야 풍지박산이다 진짜.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씨와 누나 부부 모두 명백한 유책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 하루빨리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라고 양쪽 집안 다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원만하게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네. 두 부부의 협의 이혼이 이혼 소송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양측의 이혼 의사가 그대로면 이혼이 결정이 됩니다.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리고 없으면 한 달의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네, 아까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부부는 딩크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기간 숙려 기간을 가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누나 부부는 아이가 있어서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져야 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연 관계에 있었던 어떻게 씨의 아내와 매형이 이 기간을 참지 숙려 못하고 기간.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다며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살림을 합쳐버린 겁니다. 야 진짜 너무 뻔뻔해서. 와 진짜 세기의 사랑 납셨다. 와. 더 기가 막힌 건 두 사람이 한 집에 들여놓은 살림살이입니다. 밥솥이며 소파며 뭐 전 남편, 전 처와 함께 쓰던 물건들을 그냥 양쪽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합친 거예요. 하지 마. 진짜. 아니 추접스러워. 이 법률상 부부면은 이제 친족 상도례라는 법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부간 절도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각자 쓰던 살림살이를 가져올 그 생각을 하다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아니 이게 이혼 소송은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씨와 누나가 이긴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씨의 아내와 매형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죠. 당연히 승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요. 각자 배우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은 그분들이 가져간 세간살이 다 합쳐도 그 정도는 나오겠어요. 네, 너무 너무 적죠. 약하다.